안녕하세요. 오늘은 좀비의 아버지인 조지 A. 로메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좀비 영화의 시초, 1968년도에 개봉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입니다. 호러 영화 팬들 사이에서는 명작으로 인정되는 이 작품은 조지 로메오의 첫 작품이며 그가 직접 편집과 촬영까지 담당하며 11만 불의 적은 제작비로 만들어진 이 영화는 당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불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로메오의 좀비 영화가 최초의 좀비 영화가 아니었습니다. 좀비란 단어도 그가 처음 사용하지도 않았고요. 1932년에 개봉한 화이트 좀비가 최초의 좀비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요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비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지 로메오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에서는 좀비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영화 촬영 당시 자신들의 좀비를 굴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지 로메오는 그 당시 새로운 형식의 괴물을 만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 살아있는 사람들을 먹는 시체 괴물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좀비의 원조는 부도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부활한 시체를 일컫는 말로 좀비는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영혼을 빼앗기고 자발적인 생각이 없는 인간 또는 노동자나 노예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좀비 현상은 주술이나 마술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어의 독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을 이용해 뇌를 손상시키고 지성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려 농장주들에게 노동이나 노예로 팔았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취제, 환각제를 이용해서 인간의 의지를 빼앗아 노예로 만들고 때로는 약이 심하면 사망할 수 있으며 어쩔 때는 마치 사람이 죽은 듯한 현상을 일으키다가 약 효과가 떨어지면 깨어나게 되는데 이 현상이 마치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 좀비와 전혀 다르지요.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나 천천히 걸으면서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 시체. 피부가 썩어가고 사지가 절단되어도 총에 맞아도 끄떡없이 걸어가는 좀비. 그리고 좀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뇌를 손상시키는 것. Chief, if I were surrounded by 6 or 8 of these things, would I stand a chance with them? Well, there's no problem. If you had a gun, shoot him in the head. That's a sure way to kill him. If you don't, get yourself a club or a torch. Beat him or burn him. They go up pretty easy. 이것은 1968년도에 조지 로메오가 만든 설정입니다. 이 새로운 좀비는 조지 로메오만의 IP, 즉 지적 재산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좀비는 조지 로메오만의 독특한 재해석이며 그의 독창적인 괴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설정의 좀비는 그만의 지적 재산권이라 그 누구도 그의 허락 없이 좀비 영화나 게임, 만화, 텔레비전 쇼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좀비는 퍼블릭 도메인, 즉 공공 영역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저작권이, 좀비의 재산권이 일반 대중에게 기증이 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 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지 로메오는 왜 좀비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했을까요? 사실 좀비가 공공 영역이 된 것은 어처구니 없는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굳이 따지고 보면은 조지 로메오의 잘못도 아니었고요. 조지 로메오의 데뷔작이었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원래 제목이 육식자들의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는데요. 1964년 육식자들이란 영화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 조지 로메오의 제작 회사인 이미지 10이 영화를 배포하기 위해서 월터 리드 단체와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터 리드 단체는 조지 로메오에게 영화 제목을 수정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1964년도에 나온 육식자들 때문에 영화 관객들이 두 영화를 혼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지 로메오는 영화 제목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고 월터 리드 단체는 원래 제목이었던 육식자들의 밤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으로 수정하면서 실수로 저작권 표시를 생략했습니다. 그 때문에 조지 로메오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개봉한 순간 공공 영역이 되었고요. 좀비의 지적 재산권을 잃었습니다.
단순하게 영화 제목 밑에 저작권 표시가 없었기 때문이죠. 요즘 개봉되는 영화에는 깔끔하게 영화 제목만 뜨지만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면은 영화 제목 밑에 저작권 표시가 꼭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의 오프닝을 보면은 제목 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저작권 표시가 있어야 했던 이유는 1909년에 있었던 미국의 저작권법 때문인데요. 저 영화가 조지 로메오의 지적 재산이 되기 위해서는 영화 제목 밑에 저작권 표시가 꼭 있었어야 했습니다. 이 로고 또는 카피라이트, 그리고 영화가 첫 발급된 연도, 그리고 저작권 소유자의 이름, 이 세 가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을 평생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며 공공 영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잦아서 그런지 1976년 미국 저작권법이 시정되었지만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이 법이 수정되기 8년 전에 개봉을 해서 이 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극장에서 상영이 되었고 텔레비전에 자주 방영되었으며 그 때문에 많은 영화 관람자들이 좀비란 컨셉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보통 어느 캐릭터나 노래, 영화가 공공 영역이 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개봉되었을 때 존재하던 미국 저작권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28년 동안 저작권이 원작자의 소유가 되고 28년이 지나면은 저작권의 소유자가 이걸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요. 이때 저작권의 소유자가 자신의 지적 재산권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최고 28년을 더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저작권을 연장시키는 것이 1992년에 미국 저작권법이 또 한 번 개정되면서 더 이상 원작자들이 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또 한 번 법이 수정되면서 최고 56년 동안 지적 재산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최고 95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1928년도에 처음 등장했던 미키마우스가 아직도 디즈니의 지적 재산권인 이유가 이 1998년도 때 수정된 법안 때문이지요. 하지만 1998년에 만들어진 저작권 연장법 때문에 내년부터 1923년 이전에 만들어진 예술작품, 영화, 소설, 그림 등이 공공 영역으로 바뀌게 되며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역시 2024년부터 공공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공공 영역이 아니었다면 최소 2024년, 최고 2064년까지 조지 로메로만의 지적 재산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조지 로메로가 2026년까지 살지 못한다면 그가 사망하는 순간부터 70년 동안 그의 지적 재산권이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조지 로메로는 폐암 투병 생활을 하다가 2017년에 서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좀비가 그의 지적 재산권이었다면 2087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디즈니의 횡포 때문에 미키마우스의 저작권이 공공 영역으로 바뀌기 전 항상 저작권법이 바뀌면서 그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아마 좀비의 저작권, 지적 재산권은 평생 조지 로메오의 것이 되었을 겁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만약 조지 로메오의 영화가 저작권 표시가 누락되지 않고 개봉을 했다면 우리는 바이오 하자드, 스릴러, 부산행, 서울역, 워킹데드, 션 오브 데드, 28일 후, 28주 후, 이블데드, 데드 스노우, 좀비랜드, 리애니메이터, 데드 라이징, 왕좌의 게임, 콜 오브 듀티에 나오는 나치 좀비, 포트나이트, 피터 잭슨의 데뷔작인 데드 얼라이브 등 이런 주옥 같은 작품들을 접하지 못했을 거예요. 알아요. 저작권료를 낸다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영화, 게임, 만화들이겠죠? 하지만 스타워즈나 인디아나 존스, 스타트랙, 쥐라기 공원, 터미네이터, 해리포터, 007 이런 영화들이 한 영화 스튜디오에서만 제작됩니다. 저작권을 지불해도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고요. 다른 영화사에서 그 어떠한 금액의 돈을 지불해도 저 캐릭터들을 이용해서 영화를 만들 수 없습니다. 왜 마블과 소니에서 스파이더맨을 놓고 치열한 저작권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에서 그가 등장했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조지 루카스가 강재규 감독에게 제다이를 이용해서 영화를 만드는 걸 허락했을까요? EA에서 스타워즈 게임을 만들어서 흥행했으니 CD 프로젝트 레드에서 똑같이 스타워즈 게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금 디즈니 때문에 하락한 스타워즈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다른 영화 스튜디오에서 스타워즈를 새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디즈니에서 허락을 안 해주죠. 지적 재산권을 가진 것이 디즈니이니깐요. 그렇다면 큰 영화사를 제외하고 팬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CBS와 파라마운트는 스타트랙 팬이 만든 독립영화 제작 상영을 막으려고 했고, 그뿐만 아니라 어느 팬은 NCC-1701D를 가상공간에서 실제 크기로 제작하고 VR로 우주선 내부를 돌아다닐 수 있도록 만들고 있었는데, CBS와 파라마운트에서 제작 중단하라는 통보를 했습니다.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조지 로메오도 이들처럼 자신의 IP의 사용을 막고 순수히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워즈처럼 조지 로메오가 시체 시리즈 3부작을 완성하고 16년 동안 좀비 영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호러 영화, 게임 그런 분야가 발전이 없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할로윈 때 어느 놀이공원에서 하는 호러 어트랙션에서 함부로 좀비 분장도 할 수 없고요. 마치 슈퍼맨이나 아이언맨, 피카츄를 놀이공원에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저작권에 위배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좀비도 같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오직 조지 로메오만이 좀비 영화를 만들 수 있고, 그의 허가 없이 좀비와 비슷한 괴물을 만들 수 없게 됩니다. 그와 그의 제작사인 이미지 10만이 좀비 관련 상품을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의 허가 없이 캡콤에서 바이오 해저드를 만들 수 없고, 세가에서 더 하우스 오브 데드를 만들 수 없으며, 그 유명한 TV쇼 원작인 워킹 데드 만화책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거 아셨나요? 원작자에 의하면 워킹 데드의 제목은 원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으로 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당시 좀비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는데,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 워낙 유명한 좀비 영화라 그 이름을 이용해서 만화책 판매에 도움이 될까봐 이름을 그렇게 지을 뻔했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은 만약 제목을 그렇게 지어도 사실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공공 영역이라서. 아무튼 워킹데드의 만화책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AMC에서 워킹데드 쇼를 만들지 못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행을 만들 수 없지요. 저작권에 위배가 되니깐. 아무 만화가나 아무 장난감 회사가 스타워즈 관련 상품을 마음대로 만들 수 없듯이, 좀비는 오직 조지 로메오의 것이며,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호러 영화 장르는 지금처럼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겁니다. 마치 조지 루카스만이 스타워즈 영화를 만들 수 있듯이 조지 로메오는 좀비란 이 장르를 모노폴리하게 될 뻔했죠. 이제 스타워즈를 디즈니가 구입했으니 아마 스타워즈는 평생 공공 영역으로 바뀌지 않을 거예요. 1929년도에 처음 나왔던 미키마우스가 아직도 공공 영역이 아닙니다. 디즈니만의 지적 재산권입니다. 아무튼 좀비 영화의 원조인 1968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보신 적이 없다면 꼭 보시라고 권유하고 싶어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단순한 공포 호러 영화가 아닙니다. 많은 소셜 코멘터리가 들어있습니다. 50년이 지나도 지금 이 영화는 아직도 현재 우리의 모습을 반영하며 뛰어난 작품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화가 제작된 시기인 60년대, 그때가 미국에서 인종차별이 극으로 도달한 시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인이 큰 역할을 하는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 영화가 미국에서 흥행을 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잔인한 거에 민감하다면은 저 영화가 1968년도에 나온 영화라는 걸 잊지 마세요. 개봉 당시 워낙 잔인한 장면 때문에 영화 평론가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요즘 나오는 영화에 비하면 애들 장난 수준입니다.
2017년 7월 16일 향년 87 조지 로메오는 그가 사랑하는 영화 1952년 말없는 사나이의 음악을 들으면서 가족 곁에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만약 49년 전에 영화 제목에 저작권 표기를 누락하지 않았다면 저작권 소유자가 사망하는 순간 70년 동안 그 저작권이 유지됩니다. 그렇게 되면 2087년에 좀비가 공공 영역으로 변환되어 그때서부터 누군듯이 좀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지 로메오는 1968년에 대중에게 좀비의 컨셉을 기증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적인 문제 없이 좀비를 이용한 2차 창작물을 만들 수 있으며 수많은 영상 매체에서 우리는 좀비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좀비를 선물하신 조지 A. 로메로. 그의 지적 재산권이었던 좀비가 대중에게 기증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고 그걸 너그럽게 놔둔 그는 정말 대인배입니다. 모노폴리 될 뻔했던 좀비가 공공 영역으로 되면서 다양한 장르가 만들어졌고 호러 영화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으니 여러분들도 법적인 문제, 저작권 걱정 없이 좀비를 사용하세요. 좀비의 컨셉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대중의 것입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는 사람들은 저작권료, 지적 재산권의 걱정 없이 좀비를 이용해 독립영화를 만들고 티셔츠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포스터를 옷에다가 인쇄를 하든가 성우 또는 편집, 믹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시체들의 밤을 한글로 더빙, 효과음 리믹스 아니면 자막을 만들어 보세요. 새롭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시려고 하는 분은 영화 전체를 유튜브에 올리고 공유하세요. 심지어 DVD로 구워서 판매를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은 1968년 개봉하는 순간 일반 대중의 소유권이 되었으며 저작권 행사 없이 배포나 재배포를 할 수 있으며 그 누구도 좀비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을 고소할 수 없습니다. 좀비는 조지 A. 로메로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었으며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그러니 그의 업적이 헛되지 않도록 좀비를 이용해서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세요. 여러분들은 저작권, 지적 재산권의 보호 기간이 얼마나 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동의하지만 만약 조지 로메오의 좀비가 미키마우스처럼 엄격하게 관리가 되었다면 제가 좋아하는 많은 영화, 드라마, 만화, 게임 등 이것들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니 엄청 애매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제 다른 영상들도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봐주세요. 고맙습니다.